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대외 악재 변수에 대한 내성 쌓기 국면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남유럽 리스크 등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면서 2050선 이하에서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토러스증권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비우호적인 해외 여건과 약화되는 정책의 기대감을 들고 있는데요. 다만 여유 있는 호흡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담 완화로 하락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에 대해서 좀 풀이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다만 하락 압력은 조금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과 함께 여전히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그 단어 선택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전략이 대외 악재 변수에 대한 내성 쌓기 국면이다라고 시장을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악재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럽 경기 둔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국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미국의 2분기 GDP가 호재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옐런 의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아직은 경기 부양적인 통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격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이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단기화되면서 유로존에 대한 경기 둔화 시그널이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독일 산업 생산 등 여러 주요 유로존의 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독일 증시가 최근 20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독일 증시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독일 증시가 미국 시장과 함께 2012년도 이후에 선진국 증시 그런 랠리를 이끌었던 시장이라는 점에서 독일 증시 조정은 글로벌 증시 유동성을 다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22 통화정책 회의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드라기 총재가 어느 정도 강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발언을 해준다 그러면 유럽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2 통화정책 회의 오늘 BOJ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명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매수의 이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는 건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악재는 악재가 아닌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의 악재 역시 오늘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유로존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현재의 조정이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모멘텀이 회복이 되면서 중국 경제와 영향력이 큰 우리 시장 쪽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정폭이 상당히 좀 완만한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역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이용한 업종 대표적 그런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실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종목군으로의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시장의 인디케이터는 우리 시장과 최근 홍콩 H지수의 그런 상관관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 H지수의 그런 방향성에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적 호전주들 또 이 수급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정책 수혜주들을 보자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의 이 교집합이 나타나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는 그 숙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강릉지점으로 가보죠.